저는 과거 의료계에서 일하며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돕던 사람입니다. 그때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유 열심히 마셔서 뼈는 걱정 없어. 하지만 지인 의사 선생님들에게 들어보면 골밀도 검사 결과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꼭 아셔야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불안해지실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히 안도와 희망을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오시지 않았나요? 아침에 우유 한 잔씩 마시니까 뼈는 괜찮을 거야.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에서 일하던 시절 골절로 입원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유를 빠뜨리지 않고 드신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작은 충격에도 뼈가 부러지는 일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우유 속에 칼슘이 많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칼슘이 얼마나 내 뼈 속으로 들어가느냐입니다. 여러 논문들을 살펴보면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의 상당 부분이 우리 몸에서 사용되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우유를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뼈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유 단백질과 함께 들어온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생각보다 많은 양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게다가 우유 속 인 성분이 많으면 오히려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인 75세 박순자 님도 그랬습니다. 30년 가까이 아침마다 우유를 빼먹지 않으셨는데 집 앞 계단에서 살짝 발을 헛디디고 고관절 골절을 겪으셨습니다. 나는 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라며 많이 속상해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유 외에 다른 칼슘 식품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햇볕도 거의 쬐지 않으셨습니다. 골밀도 검사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의사는 지금이라도 식단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골절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답니다. 그분은 그제야 우유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저는 다시 여러 자료들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먹었느냐보다 얼마나 흡수되었느냐가 뼈 건강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유보다도 더 잘 흡수되는 칼슘 식품들이 분명히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존재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두부, 통깨, 깻잎, 작은 생선 같은 우리 밥상 위에 평범한 음식들이 사실은 훨씬 효율적인 칼슘 공급원이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나는 우유 열심히 마셨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그 믿음을 잠깐 내려놓고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이 앞으로 몇 년, 아니 남은 인생의 뼈 건강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우유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그래서 다른 음식들도 함께 챙겨야 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픈 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통증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경고를 놓치게 됩니다. 그 경고의 주인공이 바로 뼈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말을 하지 못하지만 통증과 불편함이라는 신호로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너무 쉽게 무시한다는 겁니다. 골밀도는 서서히 떨어집니다. 처음엔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어느 순간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우유만 믿고 다른 음식과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하면 칼슘 부족과 비타민 D 부족이 겹쳐 이런 일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매일매일 낡은 뼈 세포가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재료가 부족하면 당연히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60대가 넘으면 이 속도가 더욱 가속화됩니다. 제 지인인 69세 정영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자주 아팠지만 허리 근육이 약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파스만 붙이셨답니다. 어느 날 집에서 넘어져 손을 짚었는데 그 작은 충격에 손목뼈에 금이 갔습니다. 검사 결과
골밀도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뼈가 신호를 보냈을 거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허리 통증,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것, 아침에 몸이 뻣뻣한 느낌, 이 모든 게 뼈와 칼슘 부족의 신호였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동안 그냥 나이 든 게 당연하다고 여기며 지나쳤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다고 하셨답니다. 정영호님의 사례처럼 몸은 이미 여러 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릎과 허리의 반복적인 통증, 아침에 몸이 뻣뻣한 느낌, 계단 오를 때 평소보다 힘든 느낌,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런 사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식단과 생활을 조정하면 뼈를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이미 떨어진 골밀도를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막고 천천히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자주 불편한 부위가 있으신가요? 한번 종이에 적어 보시고 다음에 병원에 가실 때 이게 뼈 때문에 그런 건지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절은 한번 생기면 회복이 어렵고 특히 고관절 골절은 이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작은 신호라도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우유 대신 뭘 먹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미 우리 밥상 위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는 음식들 속에 있습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이나 수입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가 늘 보아왔던 평범한 재료들 말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통깨입니다. 껍질째 먹는 통깨에는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비율도 괜찮은 편입니다. 반대로 하얗게 벗겨낸 깨는 보기엔 예쁘지만 칼슘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통깨 100g에는 칼슘이 약 1000m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우유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물론 한 번에 100g을 먹을 순 없지만 매 끼니마다 한 숟가락씩만 넣어도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깨에는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 철분,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 아는 동네 어르신이신 72세 김용자님은 뼈가 조금 약해 보인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크게 놀라셨답니다. 그 후로 매 끼니마다 밥 위에 통깨를 뿌리고 나물 무침에도 통깨를 듬뿍 넣어 드셨습니다. 반년 뒤 골밀도 검사를 했을 때 수치가 이전보다 나아져 있어 본인도 의사도 함께 웃을 수 있었답니다. 그분은 처음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깨 몇 알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했는데 매일 꾸준히 먹으니 정말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치과에서도 잇몸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다고 느끼셨답니다. 통깨를 특별한 건강식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밥 지을 때 한 숟가락 넣고 반찬 위에 눈에 보이게 듬뿍 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매일 조금씩 누적되는 칼슘이 몇 달 뒤 여러분의 뼈를 지키는 든든한 저장고가 됩니다. 통깨 그대로 드시면 일부는 소화되지 않고 그냥 나올 수도 있으니 살짝 볶아서 믹서에 곱게 갈아두시면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 끼니 한 숟가락씩 떠서 쓰시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쌀을 씻으실 때 통깨 한 숟가락만 함께 넣어보세요. 숫자가 엄청난 비법은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나중에 큰 골절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깨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 뼈를 든든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동료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친구가 바로 깻잎과 작은 생선입니다. 이 두 가지는 칼슘뿐 아니라 칼슘을 뼈에 붙게 만드는 다른 영양소까지 함께 제공합니다. 깻잎은 칼슘과 비타민 K가 함께 들어있는 말 그대로 뼈 반찬입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달라붙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K가 없으면 그냥 혈관을 떠돌다가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깻잎 한 장에는 적은 양이지만 매일 서너 장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또 멸치나 뱅어포 같은 작은 생선은 뼈째 먹기 때문에 칼슘과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장에서 흡수될 때 꼭 필요한 열쇠입니다. 작은 생선 한 줌이면 하루 필요량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제 옆집에 사시는 70세 오말수님은 원래 깻잎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답니다. 하지만 따님이 엄마, 깻잎이 뼈에 그렇게 좋대요 라고 설득해 매일 깻잎 무침과 멸치볶음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아침에 허리를 펼 때 느끼던 뻐근함이 줄어들고 장시간 걸어도 덜 힘들다고 느끼셨답니다. 그분은 처음엔 입에 맞지 않아 힘들었지만 간을 조금 달게 하고 참기름을 넉넉히 넣으니 먹을 만하더라고 하셨습니다. 멸치도 바삭하게 볶아서 마치 과자처럼 드시니 거부감이 없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골밀도가 조금 올라간 걸 보고 정말 기분이 좋았다고 하셨답니다. 깻잎은 살짝 데쳐 양념해서 냉동해 두면 1년 내내 무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생선은 에어프라이어나 마른 팬에 바삭하게 구워 과자처럼 드셔도 좋고 밥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다만 너무 짜게 절이거나 양념하면 나트륨 때문에 오히려 칼슘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간은 조금 순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멸치볶음을 하실 때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쓰시고 간장도 반만 넣어보세요.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렇게 간을 줄이면 칼슘도 지키고 혈압도 관리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혹시 오늘 장을 보러 나가신다면 우유 코너만 보지 마시고 깻잎과 멸치 또는 뱅어포 코너도 한번 들러보세요. 장바구니에 반찬거리 2가지만 바뀌어도 몇 달 뒤 여러분의 뼈 상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뼈를 해치는 식탁이 아니라 뼈를 살리는 식탁으로 바꿔보시는 겁니다. 매일 먹는 반찬 하나하나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뼈를 깨우는 생활 습관.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꼭 필요한 열쇠입니다. 햇볕을 거의 쬐지 않으면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67세 한도영님은 퇴직 후 대부분 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셨습니다. 통깨와 깻잎을 챙겨 먹기 시작했지만 걷기와 햇볕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후 매일 20분씩 걷고 귤 1개를 드셨습니다. 몇 달 뒤 덜 피곤하고 다리 쥐 나는 일이 줄어들었답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만 밖으로 나가 직접 햇볕을 받으세요. 창문 너머는 소용없습니다. 일주일에 5번, 하루 30분씩 천천히 걸어보세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부터 통깨만, 그 다음 주엔 깻잎, 그 다음엔 하루 15분 걷기처럼 하나씩 늘려가면 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은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안도와 희망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유만 믿던 식탁에서 통깨와 깻잎과 작은 생선과 햇볕과 걷기가 함께하는 생활로 바꾸어 보세요. 오늘 시작한 작은 한 걸음이 1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바꿔줄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금은 불안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하는 안도와 희망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우유만 믿던 식탁에서 통깨와 깻잎과 작은 생선과 햇볕과 걷기가 함께하는 식탁과 생활로 바꾸어 보세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나빠진 것도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시작한 작은 한 걸음이 1년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분명히 바꿔줄 것입니다. 지팡이 대신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걷는 미래, 여러분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